목표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흑수저 부부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나름 저희는 이제 열심히 살았고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은 걸 포기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은 고민타파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속한 소속사의 직원분의 어머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미인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다 공감하시죠. 아, 오늘 회식 그래서 고민타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혹시 어떤 그 연유로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딸한테 누구 설계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주식 투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금융 콘텐츠 중에 이런 게 있다고 엄마가 출연하면은 궁금한 것도 해결하고 좋은 점이 많을 것 같다고 얘기해줘가지고 그래서 출연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따님께 네. 이런 투자해야 된다, 네. 너는 꼭 자산을 가져야 된다 이런 네. 말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했었는데 네. 거의 안 듣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가 투자에 관심이 많고 해도 그 자식은 전혀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연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부부인데 네. 돈에 대한 게 너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써야 온다. 돈은 써야 그만큼 복이 되어 온다. 네.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네. 하는 타입과 아니다. 지금 아껴서 재테크해야 네. 된다. 네. 이게 안 맞으면 네. 힘들어요. 요즘에 네. 특히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겨우 설득해서 청년희망적금 오. 그거 우선적으로 가입시키고 제가 운영해줄 주식 투자가 됐든 ETF가 됐든 어쨌든 고민해보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일단은 별도로 30만 원 정도 저한테 이체하라고 해서 일단은 80만 원을 제가 확보했어요. 오.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소고기를 사드시는 걸로. 아. 이렇게 네. 인사말을 좀 적어주셨는데요. 네, 네. 제가 대략 몇 네. 개만 좀 읽어볼게요. 네. 현재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요. 예. 아버님께서는 대기업에 25년 차,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15년 차로 근로소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이신데요. 네. 전체적으로 네. 완전히 은퇴, 노후라는 걸 대략 네. 10년 정도 뒤를 보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큰 따님 이번에 취업하셨고요. 예. 그리고 작은 따님이 네. 대학교 4학년 취업을 네. 앞두고 계시네요. 자산 현황은요. 네. 부동산의 90% 이상, 네. 자산이 90% 이상 되신 네. 그 과정이 특이했던 것 같아요. 네. 2000년도 초반에 네.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나서 네. 그게 쭉쭉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네. 박탈감과 현타를 느끼신 후에 네. 내가 다시 쟤를 잡고야 말겠다는 네. 생각으로 네. 부동산 투자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예. 작년부터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네. 우리도 금융 투자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 ISA와 IRP 등 네. 만들고 예. 그리고 주식 계좌에서 애플,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구글 이런 해외 주식도 네. 사 보셨는데요. 네. 주식에 대한 결과는 네. 나름 성공적인 거고, 네. 근데 올해는 좀 네. 심상치 않아서 잠시 쉬고 있으신 상태. 주변 분들이 권유를 시작하게 되긴 했는데 네. 저만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나도 해볼까 하고 우연히 그 국내 주식도 조금 해보고 해외 주식도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국내 주식은 저랑 맞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 특징이 네. 그냥 묻어두거든요. 근데 주식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특히 국내 주식은 네.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묻어둘 수도 예. 있잖아요. 안 쳐다보면 되니까요. 예, 안 쳐다보면 되는데 주식은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밤에는 해외 주식은 밤늦게 시작하잖아요. 네. 해외 주식은 안 들여다볼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한 달은 밤을 꼴딱 샜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구나. 부동산보다 훨씬 어렵구나. 네. 그렇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네. 많죠. 예. 주식의 장점은 바로 팔 수 있다는 건데 네. 주식의 단점은 바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하셨던 그거를요. 네.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주식에 네. 대입하게 되면 네. 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초창기 시작할 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저의 성향을 제대로 알고서 투자를 시작했으면은 이런 그 상실감이 없었을 텐데 네. 그냥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우량주에만 투자를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투자하고 나서 알았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네. 2020년, 2021년 해외 주식 진짜 많이 네. 갔잖아요. 근데 지금 주춤하거나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왜 안 사질까요? 다들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거슬러 가볼게요. 네. 지금 제가 놀랐던 점은 네. IMF 그 시기에 네. 정말 모든 게 안 좋았잖아요. 네. 부동산도 정말 안 좋았는데 네. 그 시기를 부동산을 팔지 않고 네. 어떻게든 버티셔가지고 네. 불을 네. 가져다 줬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시면 부동산 네. 사실 거죠. 당연하죠. 주식도 사실 네.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럼 지금은 안 사시는요? 이유는요? 지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50대다 보니까 네. 정년도 10년 정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계속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잃지 않으려고 하는 투자 성향이 더 강해지고 네. 모험적인 많이 회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보다 네. 좀 더 네, 많이 그렇게 네, 좀 생겨요. 더 보수적으로 되는 거고 그냥 있는 걸 지키고 네. 그 잃지 않는 거를 더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어찌 보면 제가 옛날에 현업에 있을 때요. 네. 제가 자산 관리를 해드렸던 많은 분들이 네. 50대 가장 많으시거든요. 아, 각자의 고유한 방법으로 성공적인 부를 이루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대부분의 부를 이루는 거는 네. 다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지키는 투자라는 게 네. 어찌 보면 제가 채널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네. 제가 답변을 아예 못 드리는 게 항상 딱 하나가 있거든요. 예. 빨리 벌려면 어떻게 해요? 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빨리 벌려면 네. 빨리 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네. 그게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시간을 투여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부를 가져다 주는 그 길 속에 제가 들어있다 생각하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봐왔고 네. 그리고 저 또한 한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지나왔는데 네. 상당히 그걸 다 느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길이 맞다고 믿게 된 거죠. 음. 오히려 말씀드리기가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네. 과거 했던 네. 다뤘던 그런 네. 것들이 네. 마음에 드신 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시간이라는 거를 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게 시간이 정말 힘이 크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거 되게 공감 가요. 네. 초반이 제일 힘들잖아요. 네. 이게 굳이 단계로 나누자면 1단계가 네. 제일 힘든데 네. 1단계는 초년생이잖아요. 네. 1단계는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1단계 영역은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나름 그 당시에 뭔가를 양보하고 네. 이걸 했던 사람들이요. 네. 지금 제 나이 정도가 되니까요. 네. 벌어져요. 다 비슷비슷하게 취업하고 네. 비슷한 입장이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네. 지금 오니까요. 시간과 복리가 만나가지고요. 네. 이 부의 격차가 상당히 네.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40대, 50대 되면 격차가 더 더 커지는 벌어지는 것 거죠.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채널에서 네. 너무 그런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려고. 네. 그래서 그게 오늘 솔루션이 될 거예요. 네, 지금 사연을 어쨌든 쭉 적어주신 네. 거 봤을 때는요. 네. 정말 부족하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고 네.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정말 아껴가면서 하셨고 그것이 지금 상당한 부를 가져다 주셨고 네. 이제부터는 그거를 어떻게 지키고 나는 네.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표준 답안은 지금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아직까지도 지금 가입하는 많은 연금저축이나 노후 네. 준비 상품들이요. 네. 55세에 신청해서 네. 10년 받아요. 너무 늦게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뒤가 고려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현진님처럼 네. 그 뒤를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는 자산이 모여 네. 있다면 네. 방법은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나.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네. 아직도 가능성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다음 후대 세대에는 훨씬 크고 네. 엄청난 국가되어 있을 거고 예. 그 부를 내가 가지고 오려면 요거를 많이 사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50대 이후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는 현주님의 선택의 길이에요. 예.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 끝이 없고 네. 만족이라는 것도 없어요. 네. 지금요 예. 저희가 투자 세팅을 통해서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싶으세요? 목표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흑수저 부부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나름 저희는 이제 열심히 살았고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은 걸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짧으면 55세, 길게는 60세 이후부터는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하고 희생한 거에 대한 대가를 그 이후부터는 시간도 그렇고 금전적으로 그 소비도 그렇고 그냥 우리 부부가 선택해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지 꼭 내가 무슨 큰 뭐 저택을 사겠다 뭘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목표는 없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그런 좀 여유로운 삶을 노후에 살고 싶은 거지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 그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예. 얘를 어떻게 쓰면서 예.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가 예. 주 예. 목적이네요. 그거를 그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예. 같이 한번 예. 작전을 짜보죠. 예.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대형주나 지수일 경우에는요, 버티면서 이 시간을 이겨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과 상관없이 가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보통 중소형주를 말하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다 현준님께는 안 맞는 투자 같아요. 어떻게든 꼭 주식이라는 것을 제가 솔루션으로 연결 지어 드리는 게 보통인데요. 계속 고민했는데 전혀 다른 솔루션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These skies of different